여러분들 이제 등기 절차의 마지막 파트입니다. 마지막 파트. 마지막 파트라면 등기가 끝났다 이 말입니다. 끝났다면은 세 군데와 관계가 있어요. 세 군데와. 처음에는 세무서에 과세 자료를 보내줍니다. 과세 자료. 또 하나는 대장소관청이죠. 그죠? 여러분들 잠깐만 예를 한번 들어본다면은 여기에 등기부가 있고 여기에 지적공부가 있거든. 그럼 이 등기부에서 우리들에게 공시하고자 하는 것은 부동산 표시입니다. 권리 관계입니다. 여기에 소유권이 있고 소유권 외가 있죠. 외가. 지적공부에서 우리들에게 공시하고자 하는 것은 부동산 표시와 소유자가 있어요. 여러분들 하나의 의문점을 가져야 될 거는 제가 지적 시간에는 여기다가 토지의 표시라고 썼습니다. 근데 지금은 등기 시간이거든. 등기는 건물도 연구 대상으로 하거든. 그러면 토지대장, 임야대장, 건축물 대장이라는 게 있어요. 이거 부동산 표시입니다. 그러면 요게 소유자가 있고 요게 소유자가 있죠. 그러면 만약에 요게 소유자가 갑입니다. 여기에도 소유자가 갑입니다. 갑. 그러면 갑이 을에게 매매를 했다. 매매라면 등기부를 먼저 고치느냐, 지도공부를 먼저 고치느냐 이 소리입니다. 등기부를 먼저 고친다 이 말입니다. 그럼 이렇게 하면 이게 이제 소유권 이전 등기가 이루어졌지. 그러면 소유자가 변했잖아요. 그걸 이렇게 알려줘야 된다 이 말입니다. 오케이? 네, 요거예요. 됐죠? 자, 그럼 이런 거는 크게 신경을 안 써도 돼요. 이제 문제는 이겁니다. 등기소에서 등기가 끝났어. 끝났다면은 등기필 정보를 작성을 해서 등기의 권리자에게 통지를 해줍니다. 통지. 그래서 아까 요거를 공부를 했거든. 다시 할게요. 원점에서 다시 할게요. 자, 요리로 잠깐 와보세요. 다시 해볼게요. 자, 요거를 그대로 쓸게요. 보세요. 신청이 있고, 접수가 있고, 심사가 있고, 등기 실행이 있고, 등기 완료가 있어요. 완료가. 그래서 요렇게 나눈다고 그랬습니다. 그럼 한번 볼게요. 갑이라는 사람이 새 집을 지었지. 그럼 새 집 짓고 처음으로 하는 등기가 소유권 보존입니다. 소유권 보존등기 할 때는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 아직 미등기입니다. 미등기. 아직 등기부가 만들어지기 전이라. 소유권 보존은 사람으로 치면 출생신고하는 거거든. 아직까지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는데 갑이 소유권 보존등기를 이제 신청하지. 하면 이제 갑의 명의로 보존등기가 이루어진 거란다. 그러면 갑의 명의로 보존등기가 이루어졌다면은 갑에게 요 등기필 정보를 만들어서 준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갑은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하고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하고 이 등기필 정보를 받았다 안 받았다? 받았지. 이제 받았어요. 여기서부터 이제 출발을 하는 겁니다. 갑은 자기 이름으로 보존 등기 됐죠? 그러면 이제 보존 등기를 하고 난 다음에 등기필 정보 이거를 받았다 이 말입니다. 됐어요? 네. 이제 여기서부터 출발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갑이 을에게 매매할 수 있다. 매매라면 이쪽이 매도인입니다. 매도인은 등기 의무자지. 매수인은 뭐다? 권리. 그럼 이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해야 돼. 신청. 그럼 신청할 때 아까 신청서를 작성을 해야 하네요. 그 신청서에 여기 나와 있는 고유번호, 일련번호, 비밀번호 이 번호를 써야 돼? 안 써야 돼요? 써야 됩니다. 그러면 그래가지고 신청서에 고유번호, 일련번호, 비밀번호를 써서 신청서를 제출했어요. 이해됩니까? 네. 하면 이제 등기는 누구로 넘어갑니까? 넘어가죠? 네. 그럼 을에게는 새 거 이거 만들어서 줘요, 안 줘요? 줘. 그럼 이제 정리합니다. 요렇게 갈 때 요 사람은 의무자지. 맞죠? 그럼 요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할 때 갑은 등기필 정보를 제공해야 된다. 해야지. 해죠? 네. 그럼 제공했다 이 말이거든. 집안을 잠깐만 와보세요. 자, 요래 되거든. 이게 그냥 신청서를 제출했다 이러면 우리가 알아듣기가 쉬운데 제출이라는 용어를 안 쓰고 제공이라는 용어를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왜 그러냐 이럴 때 이거 잘해야 됩니다. 등기필 정보를 제공했다는 말은 이 종이 있죠. 이 종이를 내는 거는 제출이지. 맞다? 종이를 내는 거는 제출이지.
맞아요? 네. 종이를 내는 게, 등기필정보 종이를 내는 게 아니고, 등기필정보에 나와 있는 요 세 개를 신청서에다가 기재를 하는 거다, 이 말입니다. 이해합니까? 네. 신청서에다가 기재를 했다, 그거를 제공했다, 이래 말하는 거예요. 종이를 내는 게 아니고, 신청서에 요 세 개를 쓴다, 이 말입니다. 이해했어요? 네. 그거를 신청 정보의 내용으로 제공하였다, 이렇게 쓰는 거예요. 됐죠? 네. 그러면 서류를 제출하는 거 아니에요. 글자만 쓰는 거예요. 글자만. 오케이? 네. 그럼 잠깐만 요리라 보세요. 갑은 소유권 번호등기하고 등기필정보를 받아서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갑이 을에게 매매하면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해야 하네요. 해. 그러면 신청서를 작성을 해야 하네요. 해. 그럼 아까 신청서 뒷면에 등기필정보에 고유번호, 일련번호, 비밀번호를 쓰는 칸이 있더라 없더라? 있지. 그럼 여기에 나와 있는 거를 여기다가 쓰고 요거는 그냥 갑이 가지고 가는 거예요. 이해했어요? 네. 여기 서류, 요 신청서 요 기재만 하고 요거는 갑이 그대로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대로 갑이 갖고 있는 거예요. 제출하는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이해했습니까? 네. 그럼 요거 이제 가지고 갑니다. 요거 가지고 갑니다. 그러면 이제 누구 이름으로 등기가 됐다? 을에게는 새로운 이거 만들어서 준다면 새로운 거. 그러면 을은 가졌지. 그럼 이제 풀이를 하면은 갑은 보존 등기하고 등기필정보를 받았다, 안 받았다? 받았지. 그럼 요걸 이전 등기할 때 갑은 의무자니까 등기필정보를 제공해야 돼, 안 해야 돼요? 해야지. 그럼 이제 을의 이름으로 등기가 이루어졌다면 을에게는 새로운 등기필정보를 작성하여 교부, 통지를 한다, 안 한다? 한다. 그러면 을은 무슨 등기하고 등기필정보를 받았다? 이전. 갑은 뭐하고 받았다? 보존. 을은 뭐하고 받았다? 이전. 요거 이전 등기하고 받았잖아요. 맞아요? 네. 그럼 이제는 소유자가 누구다? 을이지. 맞죠? 그럼 을이, 자, 이리로 오세요. 을이, 저 칠판을 잠깐 깔아봅니다. 을이 병에게 또 매매할 수 있다, 없다? 있지. 그럼 요 사람이 무슨 자? 의무자. 요 사람은 자? 그럼 요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해야지. 할 때 을은 요 이전 등기하고 받은 등기필정보가 있다, 없다? 있지. 그 이전에 받은 걸 요걸 받았다, 이 말입니다. 받으면은 요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할 때 비밀번호, 일련번호, 고유번호를 써야 돼, 안 써야 돼요? 쓰고 요거는 자기가 그대로 가지고 가면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등기는 누구로 넘어갑니까? 병. 그럼 병에게는 새로운 등기필정보를 작성해서 교부를 한다, 안 한다? 한다. 그럼 우리가 알아야 될 거는 요 등기에서는 의무자가 누굽니까? 가. 요 등기에서는 의무자가 누굽니까? 가. 을은 무슨 자? 권리자. 그럼 요 등기에서 등기필정보 제공은 누가 한다? 가. 교부는 누구에게 한다? 을. 이제는 소유자가 누구다? 을. 을이 이렇게 또 매매하지. 그러면 의무자는 누구다? 을. 권리자는 누구다? 병. 그럼 을은 등기필정보를 제공해야 하네요? 해. 병에게는 등기필정보를 작성해서 교부를 해야 하네요? 해. 이게 과정이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대충 이해했다, 안 했다? 했죠? 네. 됐어요. 자,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이제 아까 전에 요 용어를 한번 해봅시다. 요래 보세요. 요 단계와 요 단계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요거는 아직까지 등기가 이루어진 단계다, 이루어지기 전의 단계다. 이거는 의무자를 공부한다, 이 말입니다. 등기 무슨 자? 그런데 등기가 이루어졌죠. 이루어졌다는 거는 이름이 올라갔잖아요, 이렇게. 그럼 이 사람이 의무자고 이 사람이 무슨 자? 권리. 맞아요? 네. 그러면 이 사람은 등기, 무슨 자, 권리. 요까지 이해됐죠? 네. 그래서 이제 아까 용어를 쓸 때, 제출했다, 제공했다, 첨부했다, 이런 용어가 나오면 누구를 묻고 있다? 의무자를 묻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의무자라. 됐죠? 네. 그럼 여기를 보세요. 교부했다, 통지했다, 작성했다, 이런 용어가 나오면 등기가 끝났다는 거예요. 그러면 누구를 묻고 있다? 권리자. 그럼 한번 해볼게요. 등기, 칠판을 봅니다. 등기필정보는 등기 의무자가 제공하여야 한다. 오더와이더 오. 그러면 등기필정보는 등기 권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오더와이더 오. 그러면 권리자가 제공한다. 이러면 O X다. X. 권리자가 제공한다. 이러면 안 되지. 의무자가 제공한다. 이래야지. 맞아요. 네. 요것만 딱 공부를 하면 됩니다. 용어를. 요 세 개 용어를 중에 하나를 쓰는데 주로 이거를 쓰는 거예요.
그냥 이놈의 자식들 그냥 서류를 제출한다 이러면 우리가 참 공부하기 쉬운데 제출이라는 말을 안 쓰는 거예요. 왜? 제출은 종이를 내는 게 제출이지. 오케이? 근데 등기필정보를 제출한다는 거는 등기필정보를 내는 게 아니고 등기필정보에 나와 있는 비밀번호, 일련번호, 고유번호를 신청서에 기재한다는 겁니다. 됐죠? 네. 요게 제공이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됐어. 자, 통과됐죠? 네. 요거 나중에 우리를 많이 괴롭히는 겁니다. 네. 자, 잘했습니다. 아, 근데 끝났다. 자, 여러분들이죠. 지금까지 우리가 배운 거는 있잖아요. 등기 절차 총론을 배웠어요. 총론은. 이제부터는 강론으로 들어갑니다. 강론. 이 두 개는 강론이에요. 강론. 그러면 이거와 이거의 차이는 이거는 그냥 소유권과 소유권 외를 배우고 이 나머지 등기를 배우는 거예요. 그럼 나머지 등기라면 여러분들 보세요. 하나만 해볼게요. 요거는 소유권이지. 맞죠? 네. 그럼 이거는 지상권이나 지역권이나 전세권이나 임차권이나 저당권은 소유권 외지. 그럼 지금 말 안 한 거 보세요. 말 안 한 거 변경등기, 경정등기, 말소등기, 말소회복의 등기, 가등기, 부기등기, 처분의 제한의 등기는 전부 다 여기서 다 배우는 거다 이 말이에요. 오케이. 네. 그래서 요 두 개는 강론입니다. 그럼 이제 요거를 배우러 가는 거예요. 그러면 모든 권리는 소유권에서부터 출발을 하는 겁니다. 그 소유권의 처음이 소유권 보존이에요. 소유권 보존은 사람으로 치면 출생신고하는 거라. 오케이? 네. 이건 한 번밖에 없는 겁니다. 출생신고는 평생에 한 번밖에 없지. 맞아요? 네. 근데 그 소유자가 변하는 거는 3년에 한 번씩 집 팔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소유자가 변하는 거는 여러 개로 되는 겁니다. 요래 딱 됐죠? 그러면 우리는 배우는 거는 칠판을 보면 우리는 이거를 공부합니다. 이거를 출제인이 시험 문제를 때 이거를 시험에 내는 거예요. 이거는 민법에서 내는 거라. 민법에서. 그래서 요거는 시험에 내거든. 내는 거는 전부 다 저당권을 갖고 시험 문제를 냅니다. 한번 해볼게요. 지상권은 여러분들 우리 지상권은 이거죠. 타인의 토지를 빌려서 건물이나 공작물이나 수목을 소유할 때거든. 그러면 이런 건물 있죠. 남의 땅 빌려가 집 지을 수 있지. 이때 지상권을 설정한 다음에 공작물은 광고판을 말하는 거예요. 광고판. 여러분 우리가 고속도로 가다 보면은 예를 들어서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한다. 옛날에 그런 광고판이 있었다 합시다. 그게 지상권이에요. 그럼 여러분들 구분지상권이란 말이 있거든. 빌딩 옥상에 있잖아요. 광고판만에 있답다. 그게 구분지상권이에요. 오케이? 네. 그 다음에 지역권은 있죠. 지역권은. 자, 예를 들어서 이런 거거든. 자, 이래 보세요. 이제 요거를 갑의 땅, 을의 땅, 도로입니다. 지역권이죠. 그럼 풀이라면 타인의 토지를, 그러니까 자기 토지의 편익을 위해서 타인의 토지를 빌려 쓰는 겁니다. 그럴 때 보세요. 을의 땅은 도로를 물고 있지. 갑의 땅은 도로를 물고 있지 않지. 오케이? 네. 그러면 갑이 이 땅에서 공장을 지으려고 그러니까 도로가 없으니까 허가가 잘 안 나와요. 그러면 을의 땅 요것만 치면 통행, 도로로 사용하기 위해서 빌려 쓸 수 있다. 그 요 빌려주는 땅을 우리가 법률 용어로 성역지라고 불러요. 빌려가는 땅을 우리가 요역지라고 불러요. 그 편익을 주는 땅, 편익을 받는 땅, 이래. 그 용어가 그렇다 이 말입니다. 이해됩니까? 네. 요럴 때 쓰는 게 지역권 설정이에요. 됐죠? 그러면 이제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들 우리 일상생활에 광고판 이거 크게 중요하다, 중요하지 않다? 광고판 그 중요하지 않지? 좋다. 그러면 계속 할게요. 그럼 요게 전세 있죠, 그죠? 됐죠? 그럼 여기 무슨 차가 있습니까? 임대차가 있죠. 그 임대차는 채권이거든. 그 다음에 전세는 엄청 중요해요. 근데 요즘에는 막말로 말하면 전세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예를 들어서 남의 집 빌려서 전세 산다고 하죠. 그 대다수가 임대차입니다. 그 말은 집주인이 전세 계약서 쓴다 이러면 전세권 등기해줘야 안 해줘요? 그거 안 해줍니다. 그래서 요즘에 다 임대차입니다. 임대차. 전세 계약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옛날에는 있잖아요. 전세권 등기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요즘에는 임대차도 권리가 주장이 되기 때문에 전세를 할 필요가 없어요. 자, 예를 들어서 볼게요. 임대차 있죠? 오케이? 그럼 예를 들어서 전입신고 확정일자를 받아야 안 받아요? 받아. 그러면 등기된 거와 똑같은 거예요. 그게 전세권 등기가 필요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오케이? 네. 요즘은 전부 다 임대차입니다. 임대차. 이해됩니까? 네. 그럼 임대차는 물건입니까? 채권입니까? 채권이죠. 등기를 안 해도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등기법하고 아무 관계가 없는 거지. 출제인이 시험 문제를 내고 싶어도 등기 안 하는데 뭘 시험에 내?
내고 싶어도. 맞죠? 네. 그러면 이거 보세요. 이거. 저당이잖아요. 우리가 집 사죠. 만약에 10억짜리 집을 산다. 현금 10억 주고 집 사는 사람은 아무도 없잖아요. 은행에 좀 빌려야 된다. 안 빌린다? 빌려. 그럼 우리들 피부에 오는 등기는 전부 다 저당권입니다. 저당권. 그럼 출제연도 시험은 저당권을 갖고 시험 문제를 내는 거예요. 오케이. 네. 그게 흐름이 딱 나온다니까. 됐죠? 네. 올해도 시험에 출제를 합니다. 그럼 이제 요거거든, 요거. 그러면 이거는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등기인데,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등기라면 시험에 출제를 해야지. 지금까지 소유권 보존등기가 시험에 안 나온 적은 딱 한 번밖에 없어요. 32회 때. 오케이? 네. 그 전에는 전부 다 소유권 보존등기를 시험에 내는 거예요. 왜? 등기 파트는 권리관계를 공시하고, 권리관계에 처음으로 하는 게 소유권 보존이다 이 말입니다. 항상 시험에 냈는데 올해는 안 냈는 거라. 제가 그랬잖아요. 올해는 기출 방향이 틀어졌다니까. 옛날에 중시역이던 등기는 시험에 안 내고, 오케이? 네. 등한시했던 거 있잖아. 그걸 시험에 낸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 난이도가 좀 높아졌다 이 말입니다. 됐죠? 네. 그럼 이제 올해 33회는 당연히 내겠죠. 그죠? 그럼 이제 여기 소유권 이전이거든. 소유권 이전은 종류가 많아요. 그럼 여러분들 매매 교환 정려가 소유권 이전입니다. 상속도 소유권 이전, 토지 소용도 소유권 이전, 진정 명예부도 소유권 이전, 유증도 소유권 이전. 소유권 이전의 종류는 많아요. 그러면 여러분들 여기서 자, 소유권 이전이거든. 그럼 소유권 이전은 여기서 이게 다 나와. 근데 소유권 이전에서는 딱 한 개를 알아야 되는데 그게 뭐냐면 금인입니다. 금인. 그냥 계약서 들고 구청에 가서 도장 받아와야 된다며. 그럼 왜 그러는데 그게 바로 중간 생략 등기를 방지해서 세금을 포탈하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금인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사실은 시험에 안 내요. 안 내는데 그 제가 그랬죠. 올해 이걸 시험에 내버리는 거라. 그럼 여러분들 하나만 해볼게요. 잠깐만 요리 와볼게요. 요리 와보세요. 요리 와보세요. 갑을병이거든. 여러분들 답을 내놓고 공부를 할게요. 답을 내놓고 국가는 국민을 바라볼 때 사람으로 본다, 과세 대상으로 본다. 그게 답입니다. 세금하고 관계 있으면 개입을 합니다. 세금하고 관계 없으면 개입을 안 합니다. 됐죠? 네. 그럼 만약에 갑하고 을하고 계약 체결했어요. 그러면 이제 아직 등기 안 했어. 을하고 병하고 계약 체결했어요. 그럼 이 등기는 일이 왔다, 일이 넘어가면 아무 문제 없습니다. 맞죠? 네. 그럼 만약에 일이 가면 이 사람은 양도세, 취득세. 일이 가면 양도세, 취득세, 세금만 국가는 거두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직 등기 안 하고 있거든. 안 하고 있으니까 일이 갈 우리가 있다 이 말입니다. 이 사람은 다 건너뛰어 버릴 우리가 있는 거예요. 이게 세금을 포탈하는 거예요. 일이 가고 하면 두 번을 내잖아요. 일이 가면 한 번밖에 안 내잖아요. 맞아요? 네. 이걸 방지를 해야 되는 거라. 그러니까 갑하고 을하고 계약을 체결했다면 이 계약서 들고 구청에 가서 도장을 받아와야 되는 거라. 됐죠? 네. 그 다음에 이 사람 두 사람이 계약을 체결했어. 그럼 도장을 받아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1위 등기가 갈 수 있냐? 못 가지. 왜? 1위 등기를 간다면 갑은 계약서를 제출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요. 근데 갑이 갖고 있는 계약서에 계약의 당사자는 누구로 나와 있습니까? 갑하고 을. 맞죠? 네. 근데 등기는 누구하고 해로 왔어요? 갑하고 병. 그럼 등기해준다, 안 해준다? 그러니까 중간 생략을 못 하는 거지. 오케이? 그 세금을 막을 수 있는 거지. 맞다, 맞다. 맞죠? 네. 그럼 이걸 시험에 외울 때는 그럼 어떻게 외우냐면, 지판을 잠깐 해보세요. 계약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에서 금인을 받아라 이 말입니다. 지판을 봅니다. 계약이면서 소유권이 이전되면 금인을 받아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 계약은 맞아요. 소유권이 이전 안 돼요. 그럼 금인을 받을 필요가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럼 예를 들어 보세요. 자, 우리가 전세, 저당, 계약이다, 계약 아니다? 계약. 그러나 소유권이 이전된다, 안 된다? 안 되지. 그럼 전세 계약서나 저당 계약서는 금인이 필요가 없다 이 말입니다. 이해했어요? 네. 그럼 여기 해결했죠? 네. 그럼 두 번째입니다. 계약은 아니에요. 소유권이 이전돼요. 그럼 금인을 받을 필요가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럼 쉬운 말로 해봅시다. 상속, 계약이다, 아니다? 아니지. 근데 소유권이 이전되잖아요. 그럼 금인을 받을 필요가 없다 이 말입니다. 맞다, 맞다? 맞지. 오케이? 상속은 계약은 아니지. 오케이? 네. 여기 금인을 받을 필요가 없다 이 말입니다. 이해합니까? 네. 여러분, 그러면 이제 칠판을 보세요. 민법을 조금 배워와야 되거든. 토지 수용, 계약이다, 아니다? 아니죠. 그럼 금인을 받을 필요가 뭐다? 없다. 그럼 한 문제 맞췄잖아요. 그럼 다시
여러분들 계약이냐 아니냐 이거는 민법의 계약 파트 있잖아요. 여러분들 앞에 총칙부터 먼저 나오고 있어요. 계약부터 먼저 나오고 있어요. 민법 배울 때. 좋다. 네? 그러니까 다시 할게요. 앞에부터 먼저 나오고 있어요. 뒤에부터 먼저 나오고 있어요. 물건부터 나오고 있어요. 자, 그러니까 나중에 계약 파트를 배우게 되거든. 그래, 거기서 조금 배워오면 됩니다. 됐죠? 네. 걱정할 필요 없어요. 자, 요리 와보세요. 요리 와보세요. 오늘은 용어만 자꾸 익숙을 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게 이제 되었죠. 그럼 여기서 제일 중요한 등기는 신탁 등기예요. 얘는 무조건 시험에 출제를 합니다. 그러면 여기서는 3개가 시험에 났거든. 신탁도 시험에 났고, 환매도 시험에 났고, 조금 전에 소유권 이전 등기, 소유권 이전 등기 여기 시험에. 그러니까 여기서 시험 문제를 3개를 출제를 했었습니다. 올해. 오케이? 네. 그럼 여기 저당권에서 시험 문제 출제했으니까 4문제를 여기서 출제를 한 거예요. 됐죠? 네. 그럼 여기서 소유권 보존을 배우러 갑니다. 자, 보세요. 자, 이럽니다. 새집 짓고 처음으로 하는 등기가 소유권 보존입니다. 여러분들 눈살미가 있다면 잠깐만 요리를 와보세요. 공부할 때 있잖아요. 이런 거를 구비를 잘해야 공부를 잘할 수 있거든. 그럼 제가 부동산이라는 말을 쓰며 토지와 건물을 포함한다, 포함하지 않는다, 포함하지. 맞죠? 네. 그러면 이 말을 썼다는 말은 답이 같다는 겁니다. 근데 요렇게 되었죠. 그럼 여기로 잠깐만 와보세요. 여기는 뭐라고 썼습니까? 토지. 여기는 뭐라고 썼습니까? 그럼 분리를 시켰다, 안 시켰다? 시켰다. 분리를 시켰다는 말은 토지 소유권 보존 등기와 건물 소유권 보존 등기는 신청인이 다르다는 거예요. 오케이? 네, 그럼 하나만 해볼게요. 1번 있죠? 여기 뭐가 나옵니까? 대다. 2번 있죠? 뭐가 나옵니까? 대다. 여기 2번이 여기 무슨 판결? 확정 판결. 무슨 판결? 확정 판결. 뭡니까? 수요. 그러면 좌우의 답이 같아, 안 같아? 같이. 같잖아요. 오케이? 네, 그럼 여기는 4번이 있다, 없다? 없지. 여기는 4번이 있다, 없다? 있지. 그럼 이게 시험 문제 답이지. 오케이? 네. 그러면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 확인하는 서류를 가지고는 토지 소유권 보존은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건물 소유권 보존은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럼 여기서 답을 딱 가져올 때 답을 내둘게요. 토지가 있고 건물이 있거든. 답입니다. 토지는 국가가 확인하는 서류를 가져와야 돼, 국가가. 그러나 건물은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 구청장이니까 지방자치단체가 확인하는 서류를 가지고 가도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럼 이거 쉬운 거부터 먼저 할게요. 쉬운 거부터 먼저 할게요. 칠판을 보세요. 이게 건물이 있죠. 그럼 건물이 있다는 말은 새 집을 지었습니다. 그럼 새 집을 지었다면은 정답입니다. 요리로 잠깐 와볼게요. 우리가 앞 시간에 1교시 때 뭐를 배웠냐면 이렇게 배웠죠. 부동산은 하나인데 장부는 2개다, 이 말입니다. 등기부는 등기소에서 만들죠. 이 등기소는 사법부 소속이라고 그랬지. 맞죠? 네. 이 지적공부는 대장과 도민을 말하거든. 이 대장과 도민은 구청에 가서, 시청에 가서 만들어요. 그럼 이거는 행정부 소속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관장 부서가 같아, 다르다? 다르지. 그러면 내가 만약에 새 집을 지었다면 등기소로 먼저 가느냐, 시청으로 먼저 가느냐, 이 소리입니다. 그럼 당연히 시청으로 먼저 간다, 이 말이에요. 그럼 시청에 가서 대장을 먼저 만드는 거예요. 그럼 만든 대장을 들고 등기소로 가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해합니까? 네. 그럼 여기서는 답은 이겁니다. 여러분들 건물이죠. 그럼 내가 새 집을 짓습니다. 그럼 건축허가 받아야 돼, 안 받아야 돼요? 받아야 돼요. 준공허가 받아야 돼, 안 받아요? 받아요. 그럼 건축허가, 준공허가는 국가가 내줍니까? 지방자치단체가 내줍니까? 그래서 지방자치단체가 확인하는 서류를 가지고 간다, 이 말이에요. 다른 말 해볼게요. 국세가 있으면 지방세가 있지. 맞죠? 네. 국가직 공무원이 있다면 지방직 공무원이 있지. 맞죠? 네. 구별이 돼야 안 돼요? 네. 그럼 결론입니다. 건물은 내가 새 집을 지었다면 건축허가를 받아야 돼요. 준공허가를 받아야 돼요. 건축허가, 준공허가는 지방자치단체가 내어주는 거라. 그래서 건물에 대한 보존 등기를 하려면 지방자치단체가 확인하는 서류를 들고 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오케이? 네. 그런데 토지는 있잖아요. 칠판을 봅니다. 이게 토지지. 이거는 건물이지. 글자가 다 다르다. 다르지. 그러면 토지입니다. 이건 토지입니다. 그런데 답만 딱 가져갑니다. 무주의 부동산은 국유의 소유란다. 어드와이더 오. 무주의 주인 없는 부동산은 국유의 소유란다. 어드와이더 오. 지금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하죠. 그럼 아직 등기됐다 안 됐다? 등기 안 돼 있지. 맞잖아요. 그럼 주인이 있는 땅이다 없는 땅이다? 없는 땅이다. 그럼 결론을 딱 짓습니다. 토지의 첫 출발은 개인으로부터 하는 거 아니에요. 토지의 첫 출발은 국가로부터 합니다. 국가로부터. 그래서 주인 없는 땅은 전부 다 국유지가 되는 거예요. 이해했어요? 네. 그러면 토지에 대한 소유권 모르는 게 하려면 처음에는 국가로부터 출발하기 때문에 국가가 확인하는 서류를 가지고 가야 보존 등기를 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이해했어요? 네. 그러면 시험 문제는 있잖아요. 너무너무 간단한 겁니다. 이걸 이렇게 내는 겁니다.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의 확인해야 하는 서류를 가지고 이랍니다. 이렇게 간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토지 소유권 모르는 길을 신청할 수 시작 없다. 요거를 가지고 요거는 시작 없다. 그럼 요거는 시작 있다. 이렇게 되는 그 결론은 끝이 답이다 이 말입니다. 이해했어요? 네. 얼마나 공부하기 쉬워요. 요거는 중요한 거예요. 그럼 요거 하나만 더 해볼게요. 여기에 보세요. 확정 판결에 의해 소유자임을 증명하는 데 일이 나오죠. 그럼 칠판을 잠깐만 와보세요. 잠깐만 와보세요. 토지는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겁니다. 국가를 상대로. 건물은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소송을 거는 거예요.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자, 요리라 보세요. 토지입니다. 토지입니다. 하나의 토지가 있는데 갑이라는 사람이 내 거더라고 권리를 주장하면서 소유권 모르는 개로 왔어. 을이 내 거더라고 권리를 주장하면서 소유권 모르는 개로 왔어. 즉 하나의 토지를 두고 갑도 내 거다, 을도 내 거다라고 각자 소유자임을 주장하면서 소유권 모르는 개로 온 거예요. 그러면 등기관이 갑이 제출했던 서류, 을이 제출했던 서류를 보니까 누가 소유자인지 구별이 안 돼. 그럼 등기를 못 해주지. 그럴 때 등기관이 할 수 있는 이야기는 너희들 둘 싸움하지 말고 법원에 가서 소송 걸어서 누가 소유자인지 확인받아 오라. 이해됩니까? 네. 자, 그럼 여기서 이 그림을 보면은 갑은 을을 상대로, 을은 갑을 상대로 소송을 거는 것처럼 보이지. 맞죠? 네. 그러나 이 경우에는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겁니다. 왜? 제가 아까 그랬죠. 토지의 첫 출발은 개인으로부터 한다, 국가로부터 한다, 국가.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걸어서 내가 소유자임을 주장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해했죠? 네. 그러면 이제 이걸 만약에 건물이었다면 누구를 상대로 소송을 거느냐 이 말이에요. 건물이었다면. 그거는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소송을 건다. 왜? 건물에 대한 소유권 모르는 길 하려면 건축허가가 나와야 된다. 안 나온다? 나와야지. 준공허가가 나와야 됩니다. 그럼 건축허가, 준공허가는 지방자치단체가 내어주는 거지. 그러니까 갑하고 을은 평택시청을 상대로 소송을 거는 거예요. 평택시청을 상대로 소송을 걸어서 당신이 나한테 허가 내줬지 않느냐. 그러니까 내가 소유자이지 않느냐. 이렇게 권리를 주장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저는 거창하게 돌아왔지만 소유권 보존 등기가 딱 나오면 토지는 국가, 건물은 지방자치단체 이러면 딱 외우면 된다 이 말이에요. 맞다? 맞지? 됐죠? 그러면 이제 나중에 가면은 이 1번이 우리를 많이 괴롭히거든. 괴롭히는데 잠깐 한번 연습 몇 가지 해보고 들어가 볼게요. 자, 이리 와보세요. 출제위원이 있잖아요. 만약에 시험 문제를 낼 때 그림으로 낸다면 있잖아요. 너무 쉽습니다. 이걸 문자로 내기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문자로 내기 때문에. 그래서 그 문자를 우리가 알아야 되거든. 자, 그럼 잠깐만 요리를 보세요. 요 그림은, 자, 우리가 보세요. 하나의 부동산이 있다면 장부가 몇 개? 2개. 이때 등기부를 먼저 만든다. 대장을 먼저 만든다. 대장. 그럼 대장을 갑이라는 사람의 새 집을 지었다면 시청에 가서 건축물 대장을 먼저 만들어요. 오케이? 네. 그럼 만들면 건축물 대장의 소유자가 누구인지 나온다, 안 나온다? 나오지. 그럼 요걸 하나를 발급을 받아. 발급을 받아가 등기소로 가서 자기 명의로 보존 등기하면 돼, 안 돼요? 돼. 요거 이해됩니까? 돼. 이거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이걸 문자로 해야 되는 거라. 자, 바로 해볼게요.
대장에 소유자로 등록되어 있는 자는 소유권 모르는 게 신청할 수 있다. 오더와이더 오 요래 낸다 이 말. 시험 문제를 할 때. 그럼 이거는 이제 한 단계 업 시킵니다. 소유권 보존 등기를 신청할 때는 대장을 첨부해야 한다. 오더와이더 이거 만들었죠. 들고 가야 돼, 안 들고 가야 돼요? 그러니까 소유권 모르는 등기 할 때는 대장을 첨부해야 되는데 이렇게 문자를 만들어지잖아요. 맞다, 맞다, 맞지. 그럼 저거는 너무 쉽기 때문에 시험에 안 나오지. 자, 이제 두 번째. 자, 요리로 오세요. 잠깐만 요리를 해보세요. 자, 요거를 제가 요렇게 해야 되거든. 자, 요렇게 해볼게요. 자, 저 그림을 요렇게 해놓고 일단 공부를 할게요. 제가 하고 싶은 말이 뭐냐 이러면은, 여러분들, 요 국어 시간입니다. 국어 시간. 할 수 있다, 없다의 문제와, 할 수 있다, 없다의 문제와, 할 수 없는데 해버리는 거야. 해버리다. 그럴 때 유효, 무효의 문제는 별개입니다. 별개. 자, 요거 이해를 해야 됩니다. 자, 제가 한번 해볼게요. 예를 들면 엄청 쉬워요. 시집 안 간 딸이 애 낳으면 된다, 안 된다. 자, 시작. 괜찮습니다. 시작. 안 된다. 요거는 이해됩니까? 아, 된다고 빨리 그러세요. 안 된다고 그러세요. 오케이? 네. 다시 합니다. 시집 안 간 딸이 애 낳으면 된다, 안 된다. 시작. 안 된다. 안 되는데 애를 낳아버린 거예요. 오케이? 네. 그러면 친정엄마가 무심해 잡아오라 한다, 잡아오라 안 한다? 잡아오라 하지. 그러면 무심해가 갔거든. 가가 결혼해서 살겠습니다. 그러면 그거는 유효다, 무효다? 유효잖아요, 유효. 이해했어요? 네. 그거는 유효입니다, 유효. 이해합니까? 네. 그러면 출제인이 물을 때 요 단계를 묻는지 요 단계를 묻는지를 잘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다른 말로 해볼게요. 제 집이 서울의 신도림역이거든. 신도림이거든. 그럼 아침에 올 때 급행 전철을 타고 와요. 오케이? 네. 표를 끊고 타야 된다, 안 끊고 타야 된다? 그럼 표를 안 끊고 탔어. 이해했어요? 네. 자, 평택역 출구를 빠져나가다가 안 붙들렸어. 이러면 이건 완전 범죄지. 맞아요? 이건 완전 범죄예요. 그런데 붙들리는 게 붙들려. 그럼 붙들렸다면 표를 안 끊고 탔잖아요. 그럼 저를 서울역으로 신도림역으로 돌려보냅니까? 온 거는 온 겁니까? 아, 저를 돈 안 내고 탔잖아요. 그럼 평택역, 신도림역으로 돌려보냅니까? 온 거는 온 겁니까? 대답해 주세요. 온 거는 온 거예요? 온 거 아니에요? 온 거죠. 그 말은 이왕 이루어진 등기는 유효로 하고 범칙금 30배만 부과하면 되는 거예요. 이해했어요? 네. 법의 성질을 잘 알아야 됩니다. 저 사람 할 수 없다고 해놓고 없는데 해버렸을 때 이거를 이해 못하면 큰일 나는 겁니다. 아까 그랬잖아요. 예를 들어서 할 수 있다, 없다 이러면 없어. 없는데 해버렸다 이 말입니다. 그럼 실체관계와 일치하면 유효입니다. 유효. 자, 그럼 이리로 오세요. 이리 오세요. 자, 이리 와보세요. 갑이라는 사람이 새 집을 지었어요. 근데 등기는 안 했어. 미등기입니다. 미등기. 오케이? 네. 이걸 을에게 매매인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여기서 그러면 알아야 될 거는 등기 안 된 부동산도 매매가 되냐 안 되냐 이 말입니다. 매매가 돼야 안 돼요? 자, 제 말 해보세요. 아파트 전매 있죠. 아파트 전매. 여러분들 아파트 분양을 받았죠. 소유자가 누굽니까? 내가 A가 분양을 받았어요. 분양을 받았어요. 소유자 누굽니까? 건설회사 거지. 건설회사 거. 오케이? 네. 그럼 분양받아가 계약금, 중도금, 잔금 넘어갔어. 소유자 누굽니까? 건설회사 거지. 건설회사. 등기를 해야 소유권이 들어오지. 맞아요? 네. 그러면 분양을 받고 난 다음에 입주를 할 때까지는 3년이 걸리잖아요. 그때는 건설회사가 소유자입니다. 내가 소유자가 아니에요. 잔금 다 주고 내 이름으로 등기해야 소유권을 취득하는 거지. 맞다, 안 맞다? 잘해야 돼요. 우리는 무조건 등기. 이해했어요? 네. 자, 그럼 다시 할게요. 자, 갑이라는 사람은 새 집을 지었습니다. 근데 아직 등기 안 했습니다. 미등기입니다. 미등기. 오케이? 네. 미등기도 매매가 돼야 안 돼요? 돼. 그러면 이제 갑은 자기 명의로 보존등기 하고 을에게 소유권을 이전하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러나 이렇게 등기할 수 있냐냐 이 말입니다. 할 수 있냐냐 이 말입니다. 오케이? 네, 그럼 한번 해볼게요. 요래하면 갑이 소유권 모르는 게 했죠? 그럼
그럼 취득세 내야지. 맞죠? 네. 매매했지. 그럼 양도세 내야지. 취득세 내야지. 요래하면 세금이 몇 번입니까? 3번이지. 맞아요? 네. 그럼 요래했죠. 세금은 몇 번이다? 1번이잖아요. 그럼 세금을 포탈하게 되잖아요. 그럼 국가가 이래 해라는 걸 허용해 준다, 안 해준다? 안 해준다 이 말입니다. 그럼 이래는 할 수 없다 이 말입니다. 근데 없는데 해버렸다 이 말입니다. 그럼 이 등기가 없는데 해버렸다 이 말입니다. 그럼 이 등기가 유효냐 무효냐 이 말입니다. 자, 답을 따갑니다. 없는데 해버렸죠. 그럼 이 붙들렸다 안 붙들렸다? 안 붙들리면 완전 범죄지. 그런 일이 있는지도 모르지. 붙들렸다는 소리입니다. 이해했어요? 네. 그러면 이제 보세요. 붙들렸다는 소리입니다. 그럼 이 그림의 소유자 누굽니까? 이 그림의 소유자 누굽니까? 이 그림의 소유자 누굽니까? 이래 해도 을이지. 이래 해도 을이지. 근데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렇게 한 이유는 세금을 포탈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왕 이루어진 등기는 유효로 하고 세금만 부과하면 된다, 안 된다? 된다. 이해했어요? 재밌잖아요. 그럼 이걸 문자로 해야 되는 거예요. 문자로. 이거는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닙니다. 반복 학습입니다. 됐죠? 자, 그럼 한번 해볼게요. 가벌로 답하세요. 가벌로. 대장의 소유자로 등록되어 있는 자, 누굽니까? 가. 을로부터 이전받은 자, 누굽니까? 을. 다시. 대장의 소유자로 등록되어 있는 자, 누굽니까? 가. 어로부터 이전받은 자, 누굽니까? 을. 명의로 소유권 번호넘기를 신청할 수 시작 없다. 신청할 수 시작 없다. 그럼 답을 내놓고 해볼게요. 답을 내놓고 할게요. 문장이 틀립니다. 대장의 소유자로 등록되어 있는 자로부터 이전받은 자 명의로 소유권 번호넘기를 신청할 수 없다. 대장의 소유자로 등록되어 있는 자로부터 이전받은 자 명의로 소유권 보존 등기가 이루어졌다면 실체관계와 일치하면 유효이다. 표현이 같아 다르다? 다르지. 다르죠? 네, 그럼 정리합니다. 대장의 소유자로 등록되어 있는 자로부터 이전받은 자 명의로 소유권 번호넘기를 신청할 수 있다, 없다로 물으면 없다. 없는데 이미 이루어져 버렸다면 실체관계와 일치하면 유효이다, 무효이다라고 물으면 시작 유효. 이해했어요? 네, 이런 거를 연습을 자꾸 해야 돼요. 괜찮습니다. 이거 자꾸 계속하게 되거든. 그럼 요리 한 번 더 오세요. 자, 보세요. 이제는 국유지입니다. 국유지. 국가가 소유자입니다. 이 그림에서는 갑이 소유자였고 이 그림에서는 국가가 소유자입니다. 이걸 매매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이 식으로 한다면 국가 명의로 등기를 하고 을에게 이전을 해야지. 맞아요? 네. 근데 을의 명의로 바로 보존 등기를 신청할 수 있냐 없냐 이 소리입니다. 됐죠? 네. 그러면 이러면다. 이 그림에서는 갑이 보존 등기라면 취득세를 내야 됩니다. 매매를 했다면 양도세, 취득세를 내야 됩니다. 이러면 세금을 3번 냅니다. 맞아요? 네. 이리 오세요. 이거는 국가 명의로 등기가 됐잖아요. 국가는 세금 낸다, 안 낸다? 안 내지. 그럼 세금은 누가 낸다? 을. 요래하면 세금 누가 낸다? 을. 요래하면 세금 누가 낸다? 을. 국가가 세금을 거두는 데는 문제 있다, 없다? 없다. 그러면 이거는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은 안 좋은 거다 이 말이야. 이해했어요? 네. 그럼 이거는 문자를 잘해야 됩니다. 대장의 소유자가 국가로 등록되어 있는 자로부터 이전받은 자 명의로 소유권 번호넘기를 신청할 수 시작 있다. 이렇게 노는 거예요. 이게 공부할 때 엄청 재밌습니다. 이거. 됐죠? 네. 그래서 저리 가면 되는 겁니다. 잘하고 있거든. 자, 요리로 잠깐 하나만 더 보세요. 요것도 시험의 지문으로 자주 띄우는 건데, 요거는 여러분들 다음 주에 공부를 다시 해보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다음 주에, 소유권 모르는기를 다음 주에 하고 소유권 잃어내기를 다음 주에 공부를 해보도록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뭐가 있나? 책은 다 가지고 있어요? 그 책이, 지금 책이에요? 무슨 책이에요? 그 입문서를 가지고 있구나. 그러니까 책을 다음 주 되면 이제 아마 책이 나올 거예요. 그죠? 그 책이 나오면은 그 기본서를 가지고 책에서 줄 거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할게요. 오케이? 네.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 있다면, 여러분들 등기법은 있잖아요. 말장난이거든. 많이 부담스러워. 근데 이거는 처음에는 누구나 다 모릅니다.
세 바퀴는 6개월이죠. 그죠? 세 바퀴를 딱 돌고 나면 이제 안소가 넘어가는 거예요. 맞죠? 네. 그래서 부단히 노래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됐습니까? 네. 오늘 공부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생했습니다.